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대승부, 이게 이제 어떤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운명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보게 되면요, 일촉즉발 뭐 이런 분위기도 느껴지죠.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현재 판결을 이제 가급적 늦추고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어떤 지지 수준을 조금 더 끌어올리고요.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결정적인 어떤 지원이 와야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요, 이 판을 이제 뒤엎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요, 지금 야당 혹은 저쪽 탄핵파들도 지금 난리 났습니다. 벼랑 끝에서 자기들도요, 지금 목숨 걸었죠. 이번에 이 거사가 실패하게 되면은 이거 반역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실패하면 목을 내놔야 됩니다. 정치적으로 엄청난 어떤 부메랑을 안게 될 것인데, 물론 목을 내놓는다라는 게 이게 목을 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이제 몰락하게 된다 이런 의미인데요. 자, 공수처장 이 사람도 지금 벼랑 끝에 있죠. 윤석열 대통령 체포가 무산된 데 따른 사과를 했네요. 그리고 2차 집행은 간단치 않을 것이다. 마지막 각오로 준비한다라고 하는데, 기사를 읽어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비상한 수단을 동원한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경찰 특공대 같은 이런 무장 병력을 동원하는 것인지 그런 어떤 의심이 듭니다만, 아무튼 이번만큼은 지난번과는 달리 뭔가 이렇게 준비를 해 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연장 신청을 하고 있죠. 추가적으로 이 체포 영장이 이제 유효할 수 있도록 뭔가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봐서는 틀림없이 아마 그것도 허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대통령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어떤 그런 운명의 시간이 이제 다가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민심이 일단 따라와야 돼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40수 명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현장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거 자체가요,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그 변화, 그 중에서도 특히 대통령의 지지율이 많이 올라왔었죠. 지지율이. 그걸 분석해서 내놓은 기사도 있더라고요. 중앙일보 기사 보면 대통령 지지율 35%의 힘이 이렇게 대단한가 뭐 이런 식으로 기사 나간 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이 움직였다 그러네요. 지지율이 낮을 때는 꼼짝을 못했다 그래. 그래서 지금은요, 딴 거 없습니다. 무조건 숫자로 그걸 확인을 시켜줘야 됩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벌써 40%가 됐어? 45%가 됐어? 이걸 눈으로 보기 전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들은 민심 따라간다 그래요.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도 걸려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다수가 가는 쪽으로, 이기는 쪽에 쓰려고 하는 거죠. 이제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들은 대부분 그래요. 자, 그걸 갖고 너무 저는 비난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좌우지간 대통령의 지지율을 이제 끌어올리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미국으로부터 오는 어떤 결정적인 지원,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지만 그거는 우리 뜻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일종의 변수라고 봅니다. 변수. 그러니까 그게 오면 좋은데 오지 않고도 이겨야 됩니다. 오지 않고도. 가령 부정선거 이슈 이런 것 갖고 미국에서 크게 그냥 뭐 엄청난 어떤 그런 지원이 없더라도 이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 이제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파 진영 전체가 하나로 뭉치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 과정에서 이 부정선거라든가 저들이 계속해서 국정을 그냥 무정부 상태로 몰아가잖아요. 탄핵당으로 뭐 이렇게 가면서 너무도 그 국회가 독재를 지금 행하고 있는 거죠. 저들이야말로 그냥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기들 정파적 이익 때문에 나라를 완전히 혼돈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이제 중립청, 그리고 특히 2030들에게 어필할 수 있게끔 그들이 분노할 수 있게끔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겠죠. 지금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시간을 조금 더 끌게 되면은 충분히 전체 대세는 윤석열 대통령과 애국보수 자유우파 쪽으로 올 것으로 이제 봅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변화 중에요,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여기 있죠. 이러면 한국명 박은주라고요. 주한 미 대사로 내정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대단합니다. 이제 곧 이제 한국에 이제 도착하는데요. 이제 미국발 신호탄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트럼프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바이든 정부에게는 크게 기대할 게 없어요. 이미 끝난 정부이기도 하지만 바이든은 부정선거하면 학을 떼는 사람입니다. 본인이 부정선거의 수혜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부정선거의 비협자도 꺼내면 손절합니다. 민주당 전체가 그래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관계가 좋았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하면서 부정선거를 거론했을 때 그때 바이든 정부하고는 끊겼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 국무장관이 우리나라에 왔었잖아요. 거기서 좋은 메시지가 안 나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건 바이든이라고 봐야 됩니다. 오히려 트럼프와는 반대라고 보는 게 맞아요. 자, 그런 것들을 이제 변화시키려고 하면은 일단 트럼프가 취임을 하고 그 후에 미국으로부터 본격적인 윤석열 대통령과 공조체제가 구축이 되어야 한다. 그 가장 중요한 기반은 반중, 그리고 부정선거,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대북 송금 이런 것까지 다 물려 있습니다. 자, 트럼프가 주한 미 대사로 공화당 하원 의원 출신인 미셸 스틸, 한국명 박은주를 지명했다. 이 사람이 주한 미국 대사가 되면 한국의 정치 상황을 그대로 트럼프에게 보고할 것이다.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예전부터도요, 우파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한미 동맹 체제 하에서 지금의 그 방향들이 있죠. 그동안 쭉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박정희 대통령을 거쳐서 지금까지 이어온 이 정통 애국 우파 자유보수 세력이 계속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인물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요, 그동안 이렇게 대중 초강경파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미국 대선 부정선거 대응 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소수자 특혜 폐지 위원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PC주의, 정치적 엄격주의라 그러죠. 거기에 강경 대응을 하는 그런 전례도 있고요. 트럼프 탄핵을 반대한 인물, 트럼프 탄핵은 불법이라고 외친 인물, 민주당이 오히려 반역 세력이다라고 주장했던 인물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겪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완전히 애국 보수 자유 우파와 맥을 같이 하는 그런 인물이 지금 주한 미 대사로 옵니다.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변화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에게 아마 천군 만마가 될 겁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조금 보시면요.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어, 일본어, 영어를 모국어 수준으로 구사, 미국 안에서 가장 높은 직위에 오른 한국계 여성, 2021년 트럼프의 탄핵 소추안에 반대했고 대선 부정투표 의혹을 강하게 제기, 바이든의 총선 승리 인정투표를 거부한 트럼프 척건 중에 한 명이고요. 이 박은주 본인도요, 2024년 연방 하원 의원 선거에 출마했고 현장 투표에서 우세하다가 막판 우편 투표에서 역전당해 부정투표를 제기했지만 결국 낙선. 공화당 출신답게 마스크 강제 착용을 반대했고 동성 결혼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을 반대했고 2024년 3월 영화 건국전쟁의 미국 의회 공식 상영회를 개최한 장본인이고 2023년에는 북한, 중공, 러시아가 계속적으로 민주주의 위협하고 군사적 긴장을 증가시키는 상황에서 역사적 논쟁을 과거로 보내고 보편적 가치를 공유해 한일 관계를 개선하는 한편 한미일 동맹에 굳건한 의지를 보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낸다라는 공개 서한을 이미 보낸 바 있습니다. 이 미셸 스틸을 주한 미 대사로 추천한 사람들이 현 하원 의장인 마이크 존슨과 하원 의장 출신인 케빈 메카시, 뉴트 깅그리치, 이 사람들은 미 대선 부정투표 의혹을 강력히 주장하는 의원의 매파들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런 인물이 지금 주한 미 대사로 옵니다. 판 뒤집힙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조금만 더 시간을 끌면 됩니다. 앞으로 제 생각에는 2달을 끌어야 돼요. 2달을. 지금이 1월 지금 초순이니까 2월, 3월, 적어도 3월 중순까지는 이 상태로 계속 끌고 나가야 됩니다. 이재명은요 2월에 선고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2월에. 지금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 안에 여기 안에요. 이재명의 부역자가 있다라는 주장이 있어요. 누군지는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있을 것이다. 최근에 여기 지금 헌법재판관에 대한 정계선 의심하는 사람들 많고 마흔역도 그렇고요. 마흔역은 지금 보류된 상태죠. 그런데 오늘 그 매불쇼 있죠. 거기 나간 그 내용 중에 박지원이가 거기 갔어요. 8인 체제는 말이 안 된다. 9인 체제로 가야 된다라고 떠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윤석열을 탄핵시키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을 하던데 저는 결국은요, 그 9인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동원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는 이기기 힘들어요. 요번에 새로 사명된 이 사람들은 전부 인용이에요. 보나마나. 국민의힘 추천 조한창도 똑같아. 여기도 보니까 청문회 할 때 보니까 완전 여기도
그 대통령의 포고령 자체가 위헌일 가능성이 높다 벌써 말을 했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했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전부 대통령에 대해서 파면입니다. 파면을 이렇게 결정할 사람들이고 그러면 위에서 뭐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이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미 문형배 이미선은요 성향이 드러나가지고 이 두 사람도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4명 내지 5명이 된 거야. 9인 체제가 되면 5명, 8인 체제면 4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위험한 거죠.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시간을 끄는 게 중요하고 시간을 끌 수 있는 가장 강한 힘은 일단 대통령 지지율을 조금 더 올려야 됩니다. 지금 40%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왕이면 다다 익선입니다. 조금 더 나오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격적으로 전면전을 벌일 겁니다. 지금 40수명이 이제 대통령 관저로 갔습니다만 다음에는요. 이 지지율만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한 60, 70명도 아마 그 현장에 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 전체가 움직일 수가 있어요. 안철수라든가 김상욱이라든가 이런 몇 명만 빼고 전부 대통령을 지키는 쪽에 이제 쓸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 헌법재판소 판결을 기다리기 전에 뭔가 이게 완전히 흐름을 한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돌린다 그럴까? 국민의힘 혹은 윤석열 대통령이 유리한 어떤 국면을 조성하게 되면은 이 탄핵 소추 자체가 취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취하. 이제 그렇게 되면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그 뭔가 하면요. 이재명 스스로가 지지율이 막 떨어져야 돼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막 떨어져야, 국민의 아니고, 민주당 지지율이 막 떨어져야 돼요. 그러면요. 갈수록 자신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잡으려다가 자신들이 죽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 상황에서 만일에 대통령을 아웃시킨다 하더라도 조기 대선이 열린다 하더라도 이재명이가 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여전히 이재명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주자 1위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면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결국은 지지율 싸움을 지금 해야 되는 거고요. 자,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지금 어떤 변화가 오게 되면은 훨씬 더 좋은 조건에서 이제 이루어지겠죠. 자, 그렇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미국에 결정적인 어시스트가 오기 전이라도 뭔가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스스로 방어력과 버틸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한 2달 정도는 버텨내야 된다는 거죠. 자, 뭐 그렇고요. 미국발 좋은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영김이라고요. 이 사람도 한국계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주도 세력 한미 동맹과 한미일 파트너십을 훼손한다. 미국 정치권에서 탄핵 주도 세력 비판했습니다. 여기서 탄핵 주도 세력이 누구겠습니까? 민주당이 되겠죠. 조중동 같은 이런 한국 언론이 되겠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굉장히 큰 규모로 일어나고 있고 그게 어쩌면 국민의 목소리일 수도 있는데 서구 언론들이 무시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이 기사 읽어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서구는 기본적으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당한 과정 속에서요. 지금 민주당이 저지른 저 폐악질이 나쁜 짓이다. 헌정 질서를 이제 파괴한 짓이다. 이런 식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그러네요. 이분 이야기로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진영의 주요 메이저급들은 대체로 한국은 선진국이고 부유한 국가인데 무슨 겸영이냐 이런 분위기가 사실 있긴 있다 그래요. 그렇지만 내용을 정확히 들여다보면은 충분히 이유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왜 대통령이면서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 그것을 저들이 내란으로 공격하는 것은 오히려 적반하장이다. 그렇게 지금 알아간다 그러네요. 자, 이 영김 이분도요. 미국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 아닙니까?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목소리에 힘을 지금 싣고 있고요. 인천광역시 출신이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주는 천군만마 중에 한 명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트럼프를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벌써요. 트럼프의 최측근이자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리고 현재 공화당 정권에서 사실상 2인자가 누구겠습니까? 일론 머스크 아닙니까? 일론 머스크는요. 벌써 여러 번 자신의 그 X를 통해서 그 SNS 있잖아요. 거기에 Stop the Steal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위 상황, 집회 상황을 사진을 딱 이렇게 올렸는데 그 사진이 전부 Stop the Steal 혹은 대통령을 지키자, 탄핵 반대 이쪽 사진들입니다. 그걸 보더라도요. 트럼프는 분명히 움직인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미국 대사가 초강경 자유주의자가 옵니다. 자유민주 그리고 이제 중국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고 부정선거를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부정선거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오고 있다. 거기다가 이런 또 여성이 하원 의원으로서 그 비슷한 목소리를 내거든요. 이런 게 이제
이제 트럼프와 함께 공조를 이루게 되면 드디어 거대한 변화가 있다. 다만 그런 사람들이 취임하자마자 바로 그렇게 하진 않아요. 분명히 어느 정도 시간이 이제 걸릴 겁니다. 그 시간을 끌어줘야 되는 거죠. 끌어줘야 된다. 그러자면은 자, 이번에 이 체포 영장을 잘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의 분위기도 중요합니다만 결국에는 이들이 지금 경호처 직원들 그 부장급 이상을 전부 입건한다고 지금 뭐 이런 식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경호처가 흔들리지 않아야 되겠죠. 경호처가 흔들리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그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경호처장이 끝까지 심지 있게요. 강한 뚝심을 갖고 이제 밀어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자, 경호처장을 위해서 많은 응원을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누리 PD 김준혜였습니다.